서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이태원 메인 상권에 위치한 건물 전체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불과 3,500만 원 정도였고 저도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감정가가 3,500밖에 안 되고 낙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추천경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메일로 안부 묻는 분들이 계셔서 급하게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최근에 입찰이 진행되었던 물건인데요. 용산 이태원의 3층 건물 전체가 공매로 나와서 저도 입찰에 참여해봤습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보다 보면 가끔 국가나 공공이 내놓는 일반 재산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로 임대로 나오기도 하고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이나 공공재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명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또는 공기관이 사용했기 때문에 낙찰받고 잔금 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등기부를 보면 아무것도 없이 소유권자만 나와 있고 정말 깔끔한 상태. 그래서 명도와 권리 분석을 할 게 없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감정가가 왜 3,500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용산구청 소유였는데 건물만을 대상으로 함, 그리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토지,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를 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임대계약이 체결해야 된다라고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건물을 낙찰받아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나온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대부분 입찰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 이태원 상권은 유명하잖아요. 해밀턴 호텔에 작년에 큰 참사가 있기도 했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음식점들이, 요식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로드뷰를 살펴보면 웹툰하고 드라마까지 나왔던 이태원 클라스 배경이 된 그 꿀밤 상가가 있는 건물이 여기 있고요. 이태원 메인 상권의 사거리, 그리고 공매 나온 건물이 3,500만 원짜리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나 상권 자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물하고 좀 다르죠. 관광특구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날에도 사용은 안 되고 건물 내부는 잠겨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고요. 가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수리할 곳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 건물로 올라가도 봤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구멍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튼 방수도 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임대료를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메인 상권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평당 30에서 35만원, 2층, 3층은 20에서 25만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를 임대를 줬을 때 800에서 높게는 1200까지 약 900만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까 이 물건은 대부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잖아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토지 임대료만 공익으로 사용했을 때는 공시지가 2.5, 그리고 일반이 사용했을 때는 낙찰자는 1억 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임대료만 월로 계산했을 때 약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세를 넣어도 받는 월세가 전부 다 토지 지료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료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이 66년식이고 2층, 3층은 33에서 34평 정도가 되는데 1층은 10평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안반이 자리 잡고 있어서 1층 앞쪽만 약 7, 8평 정도밖에 실제 못 쓰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임대료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1층 면적이 워낙 작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도 오래되고 용도도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임차를 주려면 용도 변경과 대수선이 필수적으로 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임대료만 가지고는 이거 승산이 없어 보였고, 이거 지료내다가 딱 체납자 되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많이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낙찰받고 토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토지 불화, 매수 신청을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찾아봤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요, 43조에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회자가 소유한 건물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회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수 신청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였고 토지는 국가 소유니까 이 케이스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불화나 매수 신청을 해본 적은 없어서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직접 통화도 여러 번 해봤는데 확신까지 가지진 못했어요. 다만 이 법의 취지나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반신반의이긴 하지만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감정가 두 곳의 중간값으로 직접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일반 입찰 경쟁을 했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건물만의 매각이지만 잘하면 토지까지 매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인근에 매매된 사례들을 보면 이 건물은 최소 4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입찰한 금액은 상가 임차인들이 형성된 권리금 정도인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입찰을 했는데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찰자가 무려 52명이었고요. 그리고 낙찰가가 4억 5천이었어요. 4억 5천. 2등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아마 낙찰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과감하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용산 이태원이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있고 총알이 장전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건물만 매수하고 낙찰 후에 토지까지 매수를 하면 완전한 상태가 되니까 상당히 유리한 상태로 토지 건물을 완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낙찰자가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지 되게 궁금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은 결과가 결국 떨어진 걸로 폐찰로 나오긴 했지만 물건을 발견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까지 나와서 같이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특별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었던 물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경매 공매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매나 공매 물건 서치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그 물건들이 낙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 친구 괜찮은 물건 신경 써서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